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꽤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애프터마켓에서 6% 넘게 빠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장에서 안 좋은 반응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오늘 장 마감 현황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영국의 9월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개장 전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미 안 좋은 증시 상황을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에 더불어서 연준의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근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최근 CPI 지수 발표 때에도 근원 물가 상승이 6.5%가 넘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높아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원 물가 상승이 멈출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약세 흐름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간 이틀 연속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기도 하겠고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4% 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한 85불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에서 강세를 보였던 건 역시 넷플릭스였겠죠. 넷플릭스는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 크게 오른 거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테슬라 역시 0.84% 상승 마감했지만 애프터아워에서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실적 발표 기대감이 상당히 약화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한 네 번째 20일 이동 평균선을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시도 상황에서 좀 내려앉은 모습이에요. 21선 저항선이 좀 강력한 모습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에 21선을 뛰어넘는 흐름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스닥이 정확한 좀 좋은 반등을 보여주려면 역시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는 골드만삭스랑 넷플릭스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주가도 상승을 했었는데, 자, 오늘도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많이 높여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 높아진 눈높이에는 아직 충족을 못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6% 넘게 빠졌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솔직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좀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이러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요, YOY 기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실적의 증가세를 보면요, 다 빠졌어요, 실적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3%라는 순이익 감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최근 1개월 최근 한 주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빠졌지만 최근 일주일 주가 상승은 1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테슬라 어떻습니까? 자, 매출은 56%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넷인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9%나 상승을 했어요. 정말 금융주들과 차별화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을 발표한 다음 애프터마켓에서 6%나 넘게 빠졌습니다. 정말 주가는요,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엿장수는 큰 손들, 월가, 자, 메이저 세력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요, 테슬라라는 주식에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엿을 먹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엿장수는 농간을 부릴 수 있는 것이죠. 가격을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미국 주식 중에 가장 인기가 많지만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주식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극심한 변동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1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그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구장창 우리 태순이 태식이 변동성이 심하고 변덕이 심하니까 조심해서 운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제로 주가가 400불에서 200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한 분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그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시총 6위에 해당하는 거대 기업이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마인드 케어 잘 해나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향후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왕관을 쓰려고 하는데요. 자, 이 테슬라의 변동성, 그 무게를 견딜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어닝콜에서요, 딱 기억해야 될 한마디만 꼽자면요, 이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In fact, Tesla worth more than Apple and Saudi Aramco combined. 자,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인데요. 테슬라의 가치는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도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요 2.3 트릴리언 달러예요. 뭐 거의 우리 돈 3천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우디 아람코도 2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거의 이것도 3천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4.4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자, 현재 테슬라는 6위에 위치해 있어요. 글로벌 시가총액 6위 기업인데, 자, IT 회사인 애플과 정유화학 회사죠, 사우디의 아람코, 이 두 개를 합친 시총이 4.4 트릴리언 달러고 테슬라는 690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0.69 트릴리언 달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론의 말대로 테슬라가 이 두 개 기업을 합한 가치보다 더 커진다면요, 바로 지금보다 주가가 6.4배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론의 말에는 어느 정도 블러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이 지금껏 말했던 것은 대부분 성공시켜 왔어요. 그리고 다만 그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오늘 정말 확신에 찬 어조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 꼭 명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테슬라는 위기 대응 매니지먼트의 달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기업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분기 실적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테슬라가 자동차 한 대를 팔았을 때 그 그로스 마진이죠. 자, 이게 27.9%가 나왔는데 전에 30%를 기록했을 때보다는 적게 나왔어요.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58bp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요, 역시 원자재가 상승이 있겠죠. 지금 어쨌든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달러 가치 상승 때문에 자, 달러를 환산했을 때 매출액이 감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공장 비용도 있겠죠. 아무래도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는 계속해서 돈을 먹고 있는 하마다라고까지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마진율 방어를 잘한 것 같고요.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매출액은 21 빌리언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 30조 원이 넘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시장 기대치가 22 빌리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 빌리언 대비 21 빌리언이니까 이게 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주가에 애프터마켓에 하락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말 긍정적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해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6% 늘어날 때요,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매출을 늘리려면 50% 늘리려면 못해도 한 20-30%의 영업비용 증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 자,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심지어 2분기 대비해서요, 영업비용이 더 줄어들었어요. 2분기는 1.7 빌리언에 달하는 영업비용을 썼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낮은 영업비용 1.69 빌리언밖에 영업비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정말 탁월한 매니지먼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에 따라서 농계 BPS는 1.05불 정도가 나왔어요. 어쨌든 이거 역시 YOY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69% 성장하는 탁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려 현재 테슬라는 이제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1 빌리언 정도의 현금 흐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분기에는 영업을 통해서 5빌리언 정도 현금을 창출했어요. 우리나라 돈 7조 3천억 원이고요. 순현금 흐름은 3빌리언이 넘는 수준이어서 4조 7천억 정도 순현금의 흐름이 발생하면서 현재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유하게 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리 캐시 플로우 순현금 흐름이요, 전년 동기 대비 148%나 증가하는 급속도의 현금 흐름의 성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 6% 빠지는 이유가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매출액도 있겠지만, 자, EPS 성장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는 딱 1불 정도였죠. 그래서 시장 예상치 1불을 비트한 1.05불이 나왔지만 자 1분기에는 31만 대 인도했을 때 1.07불의 EPS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34만 대를 판매했으니까 1.07불보다는 좀 높게 나와야지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1.05불이 나오면서 자 얼마나 매출 원가에서 비용이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요, 2022년 EPS는 4.15불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컨센서스 4분기 EPS 컨센서스는 1.27불입니다. 자, 이것을 다 더했을 때 4.15불이 나오고, 자, 올해 최저 주가로는 한 211불 정도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테슬라가 204불도 한번 찍었지만 지금 200불대 초반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비드 상황 때 51배 PER 정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때 최악의 상황일 때 PER을 적용하더라도 200불대 초반이 그래도 테슬라의 강력한 주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테슬라의 매출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요. 역시 자동차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해서 전체 매출액이 21빌리언이 나왔고 전년 대비 55% 상승을 했어요. 우리 돈 30조 7천억 원이고 자동차 매출은 전분기 대비 이렇게 급상승하는 부분이고요. 자, 에너지 매출과 서비스 매출 역시 시납으로 늘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슈퍼차저 이제 충전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서비스 매출 증가도 상당히 큰 흐름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서비스 매출이 한 2배 이상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시장 기대치 대비였던 22빌리언보다 작은 21빌리언의 매출이 나왔는데요. 왜일까요? 자, 일단 차종별로 인도량 비중을 살펴보면 전분기랑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자, 모델 Y가 56%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모델 3는 38%로 2등이고요. 모델 SX는 6%로 전분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출액의 예상 대비 감소한 부분은요. 분기별 인도량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자, 역시 문제는 테슬라 대당 가격 ASP의 하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량은 3분기에 상당히 증가했지만 이 ASP가 하락한 이유는요. 자, 기가상하이 비중 증가도 있고요. 아무래도 기가상하이의 모델 Y, 모델 3 가격은 미국보다는 싼 편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기가상하이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환율 효과는 더 많이 보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달러 인덱스가 1.13까지 올라가면서 강달러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해외 수입을 달러로 바꿔서 테슬라는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달러가 강하다 보면은 해외 수입이 상대적으로 작은 달러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환율 효과가 상당히 이번 분기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차량 가격도 계속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SP가 감소했다는 건 그냥 기가상하이 비중 증가랑 강달러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조 원가 트렌드, 매출 원가 트렌드를 보면요. 역시나 원자재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가파라지니 기울기 보이시죠? 자, 하지만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운영 비용에 있어요. 바로 영업에 필요한 마케팅, 판매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역시 판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운영 비용이 1.7빌리언 정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판관비인데 판관비가 3분기 연속 그대로입니다. 자, 이랬다는 거는 정말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R&D 비용 역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 얘기를 했죠. 투자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노력이다. 자, 훌륭한 인재들을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 좀 명심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비용 트렌드가 이렇게 운영비용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운영비용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요, 제품 개발자예요. 그리고 엔지니어입니다. 디자이너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매니지먼트의 달인임이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출 원가 역시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그 절대값은 당연히 증가를 하겠지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74.9%죠. 자, 그런데 운영 비용은요 7.9%밖에 안 됩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자, 높을 때는 15.9%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었지만 지금 7.9%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테슬라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매니징을 잘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용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자, 매출액이 증가하면 쏙쏙 그게 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은 3.6빌리언 정도 달성하면서 5조 3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전년 대비 84%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55% 증가할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더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환율 효과가 없었다면, 그리고 현재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에서도 4680 셀 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이 없었으면 영업이익은 더 크게 나왔을 거라고 테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른 회사, 다른 업계랑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얼마나 탁월한지. 자,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는 탁월한 비전만큼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빨간색 막대는 테슬라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인데, 테슬라는 6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다른 오토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GM과 포드와 같은 회사들이겠죠. 이런 회사들은 2분기에 매출액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자, S&P 500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2분기 매출액 성장이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60%가 넘는 매출액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퍼레이팅 마진은 정말 넘사벽으로 테슬라는 증가하고 있어요. 빨간색 막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나브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오토 인더스트리 다른 GM과 포드와 같은 회사들은 한 6%, 7%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는 어느덧 15% 이상으로 한 1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 기업들도 15% 이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군계 일학 1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닝콜과 테슬라 3분기 실적 레포트 상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대비 3분기 딜리버리가 적게 나왔었죠. 2만 대 정도.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 분기 말은 딜리버리 피크 시즌이죠. 이럴 때 정말 챌린징하다, 정말 어려운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리저널 믹스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유럽 공장에서는 유럽에 납품을 하고 중국 공장엔 중국에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공장지별로 딜리버리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4680 셀이요, 벌써 3분기에 그 생산량이 3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잘 램프업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요. 뭐 기가 상하이는 열심히 생산 캐파를 올리고 있죠. 이미 연간 100만 대, 110만 대 캐파에 다다른 상황이고요. 기가 베를린도 주당 모델 Y를 20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간 한 12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이르렀고, 내년에는 이제 50만 대까지 가겠죠.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현재 툴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한 설비들을 지금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생산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세미는 얼리 프로덕션 이미 시작했다는 거죠. 12월 1일에 이제 펩시에 납품이 되면서 생산 스타트가 됩니다. 테슬라의 마켓 쉐어는 시나브로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기준 한 4%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중국과 유럽에서는 2%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FSD 관련해서는 베타 테스터가 지금 16만 명이 활약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따르면요, 올해 내 모든 FSD 구매자에게 이제 FSD 베타를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6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이 넘는 수준까지 FSD 베타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FSD 관련된 이연 매출도 인식이 되고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FSD를 채택을 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가 텍사스단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럭처럴 배터리 팩, 그러니까 구조 배터리 팩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170개에 해당하는 부품을 없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구조 배터리 팩을 기가 베를린에도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자, FSD 베타의 누적 주행 거리는요, 6천만 마일에 지금 해당한다고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FSD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더욱더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ESS 사업도 잘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번 분기에는 역대 최고의 ESS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요. 전년 동기 대비 62%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배터리 수급 문제라고 하고요. 아직도 에너지 스토리지, 그러니까 ESS 매출은 그 수요는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솔라 패널과 관련된 매출의 성장은 좀 더딘 편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면서 솔라 쪽은 좀 약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다만 서비스 앤 아들, 특히 슈퍼차저의 매출이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서비스 매출을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의 말들을 이렇게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거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장기적으로는 애플과 아람코를 능가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2개 합친 것까지 능가한다고 했으니까 6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030년 이내에는 충분히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자사주 매입 5빌리언부터 10빌리언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는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경영진과 이사회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주가는 정말 기대해 볼만 하겠죠. 사이버 트럭도 나오니까 좀 기대해 볼만 할 것 같고요. 자, 중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역시 3만에서 2만 5천 불짜리 컴팩트 SUV죠. 이 차량이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차량이 나온다면은 다른 모든 모델을 합쳤을 때보다도 더 큰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모델 Y, 모델 3, 모델 SX 할 것 없이 다 합쳐도 이 한 모델의 매출액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수요와 관련돼서 투자자들의 의문이 많았죠. 수요가 지금 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봤는데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차량은 모두 판매 가능하다. 만드는 족족 판매 가능하다. 생산량 최대한 올리고 있다. 왜냐면 아직까지 점유할 수 있는 시장이 너무 크다, 너무 많다. 전체 20억대의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는 현재 350만 대밖에 판매를 못했다. 현재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판매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50% 이상 연평균 딜리버리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침체를 경험 중에 있다고 하고 유럽 역시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자, 미국 금리도 결국에는 내려갈 거고 우리는 이러한 경기 침체에 잘 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려 내연기관 업체들이 더 힘들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오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차의 중고차 값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차 가격 방어가 좋은 전기차로 더 수요가 몰릴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뭐 30빌리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 30조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위기 상황에 잘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7,500불의 전기차 크레딧이죠. 전기차 보조금도 내년에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 경제와 관련해서 캐시우드 누님의 말을 또 덧붙이면서 분명히 지금 인플레가 아니라 이제 디플레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충분히 비용 감소가 충분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이 좋은 해이죠. 비용도 감소하면서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FSD 매출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내년에 또 큰 마진을 보일 수 있는 게 테슬라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680 생산 역시 잘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트위터와 관련돼서 딱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이슈였죠. 자, 트위터는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비싸게 산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이를 X홀딩스와 같이 테슬라랑 트위터, 스페이스X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만들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지침은 내려주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50% 성장을 이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분기 딜리버리도 뭐 한 45만 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게 다 일론 머스크의 블러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월 28일에 트위터 인수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블러핑을 한 다음에 주가를 상당히 올려놓은 다음에 주식을 또 매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게 본인의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는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이고 큰 비전, 뭐 화성까지 갈 것이다. 인류를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비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제 기준으로는 한 연간 1000만 대 정도는 충분히 2030년에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자, 이 모델이죠. 25,000불에서 3만 불짜리 모델.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율주행 전용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는 사이버 트럭과 테슬라 세미 트럭도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거 생산을 마친 다음에 요것을 생산해 보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년 이내에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년 이내에는 사이버 트럭과 테슬라 세미 트럭 개발과 생산에 집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애플과 아람코를 능가한다. 자, 이러한 일은요, 정말로 머나먼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030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뭐 또 20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일론의 뭐 어닝콜과 테슬라의 실적 레포트를 분석해 본 바로는 정말 위기 대응 매니지먼트가 탁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